어떠면 우리가 초기에 얘기하는 초자아가 형성된다고 하는 건 에더퍼스 컴플렉스에서 우리가 보통 설명하고 있는 게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일반 사회에서 생각할 수 금지되어 있는 떤 생각들, 이나 정서들, 남자아이 같으면 엄마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고 아빠를 몰아내고 싶어하는, 아빠를 살해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게 에더퍼스 컴플렉스라는 이런 개념으로 프로이드가 이론화했는데, 우리에게 이런 본능들이 드러나는데 이게 보통 4, 5세 에더퍼스 피어리어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서, 이걸 다른 쪽으로 해서 펠릭 피어리어드라고 발달 이론에서는 얘기하기도 하죠. 남근기 시기. 그때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런 지나친 욕동 내지는 이런 드라이브들이 드러날 때 그걸 금지시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분들은 엄격하게 그걸 규제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걸 트라우마틱하게 경험하게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부모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발달 과정의 일부라고 보고 아이들이 그걸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잘 설명하면서 이 시기를 지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시기를 부모님들이 잘 보살피시면 아이들에게서는 해서는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게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보통 얘기하는 이 초자아가 이때 형성되는 거죠. 초자아가 형성돼야 이때 억압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발달 단계에 이르지 못한 초기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 그 아직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느끼기 이전에 아주 초기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억압 기능 자체가 아직 발달 안 된 분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억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이 가능하다. 그게 이고 스트렝스가 꽤 있어야 어떤 우리 안에 어떤 심리 구조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죠. 초자아가 발생했다는 것은 프로이드 이론대로 하면 이드로부터 이고가 나오고 이고에서 또 초자아가 나오는 거니까, 이고가 충분하게 발달하고 거기서 초자아가 생겨나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발달이 잘 돼서 초자아가 생겼을 때 억압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프로이드가 또 다른 쪽에서 얘기는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분리된 다음에야 억압이 가능하다고 한 것처럼, 여기에서는 발달 이론 쪽에서 본다면 구강기, 학문기를 거쳐서 남근기에 적절한 어떤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초자아가 생겨나서 억압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임상에서는 어떤 분들은 억압이 전혀 되지 않고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동들이 적나라하게 계속 드러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들이 전혀 억압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출되는 사람들과,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이런 욕동들을 억압한 사람들, 지나친 억압이 드러나는 것은 보통 뉴라틱한 환자들이죠. 그런데 프리에더퍼한 환자들은 억압이 되지 않은 상태, 우리가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인 분들은 이 억압이 일어나지 않고 전부 원시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보통 원시적인 방어기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스플리팅이죠. 분열시키는 거. 그래서 억압이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구역하라고 얘기를 하고 스플리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분열시켜서 인격이 어쩌면 두 개의 인격이 서로 간섭하지 않은, 어느 날은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어느 날은 아주 아주 관대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 둘 사이에 어떤 이 모순되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자기
우리가 닥터 제킬 박사와 미스터 하이드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알고 계시죠? 어떤 날은 굉장히 성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어떤 때는 악마같이 드러나는데 이 두 인격이 공존하고 있다는 게 한 인격, 한 사람 안에. 이런 경우에는 억압이 일어난 게 아니고 두 개가 그대로 다 의식 속에 있지만 이 둘 사이에 서로 교류가 없는 상황으로 격리되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거죠. 코우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이제 나중에 보면 버티칼 스플리팅이라고 그러죠. 수직 분열이라고, 억압은 수평 분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코우시 나중에 정리할 때 조금 더 발달된 개념으로서 수평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억압이 일어나 있는 영역이고, 이렇게 억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이걸 버티칼 스플리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개념들이 실제 임상에서는 뉴라틱 환자인가 아니면 프리헤드폰 환자인가를 구별 짓는 것도 이 억압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억압을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심리성적으로 발달한 사람에게서 가능하지, 초기 단계의 분들은 아직은 이런 조금 고급스러운 어떤 리프레션부터는 상당히 어드밴스드 방어 수단이에요. 디펜스 중에서 상당히 발달한 방어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상화랄지 스플리팅이랄지 부인이랄지 이런 아주 원시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프로이드가 한 얘기가 재미있죠.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프로이드의 여러 가지 이론들은 하나의 과학적인 가설이죠. 하이파서시스죠. 그래서 하나의 그 당시에 최선의 가설을 만들었는데, 이 가설을 우리는 너무 그걸 바로 추루스로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무라라고 하는 게 어떤 관념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그냥 하나의 관념인데 그게 정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서 고착돼 버려서, 당초에 그 어떤 이론을 만드신 분들은 하나의 과학적인 가설로 앞으로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걸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이 그 이론을 만들면서 사고했던 여러 과정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마지막에 나온 결론만 가지고 프로이드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니까 이걸 기반으로 나는 그 다음 이론을 간다 하면서 이건 다 맞는 것으로 바로 대부분 이론들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프로이드 선생님이 보시면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나는 지금 많은 것에 여러 가지 컨디션을 가지고 조건부로 이런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전제 조건들은 다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지막 이론을 가지고 그것도 절대 불변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또 자기 이론들을 막 만들어 가니까 많이 불편하실 텐데, 이제 코웃도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라, 코웃이 하는 얘기가 어떠면은 멘탈 어페러터스, 정신기구 이론, 말하자면 어떤 마음의 삼중 구조,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이런 이론들, 이드, 이고, 슈퍼 이고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너무 리피케이션 돼 있다는, 너무 사물화 돼가지고 그것이 실제 있는 것이냐, 그건 하나의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설명해내기 위한 하나의 아까 얘기한 하나의 구조 이론이죠. 스트럭처럴 티어리인데, 구조 이론이 첫 번째, 이건 어떤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이 마음의 삼중 구조는 2차 구조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첫 번째 구조 이론은 우리가 구조 이론이라고 부르지 않고 토포그래피컬 티어리라고 하는 지정학적 이론이죠. 아까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가설로 제시한 것인데, 그래서 1차 이론으로서는 지정학적 이론 가지고 설명을 하시다가 프로이드가 그것만 가지고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론이 아닌 어떤 새로운 마음의 삼중 구조론,
구조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 자체도 어쩌면 또 하나의 가설이죠. 가설인데 많은 분들이 코웃이 봤던 부분도 이 프로이드의 이 중요한 개념들이 너무 사물화돼서 그걸 그대로 따르는 게 무리다. 그래서 역동 그리고 방어 이론 자체를 그런 쪽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게 무리라고 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 미이피케이션, 사물화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 나중에 또 자기 이론 자체도 또 후학들이 그렇게 가져가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론을 만드신 분들은 겸손하게 과학적인 태도로 접근하지만 그 후학들이 그분들이 고민하면서 이론을 만든 그 배경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은 그것 자체를 너무 사물화해서 거기에는 더 이상 변화 가능성이 없는 어떤 이론으로 치고 그 다음 자기 이론들만 만들어 가버리면 이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 전제 조건이 맞지 않은데 계속해서 그 위에 옥상에 어떤 파운데이션 자체가 다른 용도로 만들었는데 자기가 거기에 헤비한 스트럭처를 계속 만들어 간다면 이게 붕괴돼 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프로이드가 이런 정교한 관찰들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태도는 굉장히 과학적인 태도들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아까 얘기한 사무라이에 매이지 않았던 것이 자기 이론을 역동 이론 자체도 드라이브 티어리 자체를 2차, 3차 계속 수정해 나갔다고 하는 게 자기가 만든 이론에 묶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후학들은 프로이드의 어느 시점에 이론을 하나 택하면 거기에 묶여버리는 경향들이 현저하게 있죠. 그래서 프로이드만큼 넓게 사유할 능력들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워서 배울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다양한 프로이드의 사유 과정 자체를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조금 자유스럽게 마음을 접근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